수학교사 이보배입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2010년도부터 일반 학교에서 이제 근무를 한 4년 정도 했어요. 그 4년 동안에 학교는 5곳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용 공부는 제가 처음 딱 칠 때부터 나는 임용 시험은 3번만 친다. 딱 이제 결심을 하고 이제 했기 때문에 3번 떨어지고는 더 이상 미련 없이 이제 그만뒀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기간제 교사나 이제 뭐 시간 강사나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짧은 기간 일한 곳도 있고 뭐 1년 일한 곳도 있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막 새로 직장을 계속 찾아야 되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여기 오고 나서야 나를 왜 그렇게 뺑뺑이 돌리셨나를 알게 됐거든요. 짧은 기간에 그리고 학교도 정말 다양한 곳들을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울산 출신인데 울산 안에서만 학교를 다니는데도 농어촌 학교도 다 있었고 이제 도심에 있는 학교도 있었고 학구열이 좋은 학교와 그 소위 문제아들이 많은 학교 요런 정말 그리고 심지어 저는 고등학생을 가르칠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요. 고등학교도 잠깐 경험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짧은 기간에 배울 수 있도록 그때 당시에 네, 훈련을 시켜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건 이제 여기 와서 깨달았고요. 네, 그래서 그냥 짧은 기간이지만 정말 이제 장소도 다양했고 학생들의 가정 환경도 다양했고 그래서 좀 많은 것들을 좀 보고 배울 수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시간 동안 공부만 하다가 이제 30살에 이제 일을 시작을 했는데 일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학생들 가르치고 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이제 즐겁게 했었는데 하면 할수록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나고 이제 또 다양한 아이들을 만나면서 이제 고민들이 하나씩 생기는 거죠. 이제 수학 교사다 보니까 또 수준별 수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반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했고 하반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했고 이러면서 어떤 고민들이 생겼냐면 첫 번째는 도덕적인 것에 대한 기준이 너무 다른 거예요. 학생들과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하지 말라고 이제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제가 근무하던 시기는 서울에서는 이미 체벌 금지가 이제 전반적으로 적용이 돼서 이제 하고 되고 있을 때고 이제 울산은 지방이기 때문에 그런 법은 있지만 체벌 금지 법은 있지만 현장에서는 그닥 아직 적용되지 않던 그래서 여전히 체벌이 아직은 남아있는 그런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똑똑한 애들은 선생님 체벌하면 체벌 금지 아닙니까? 막 이렇게 따지는 아이들이 있는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하면 안 될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하기 싫으면 그만인 거예요. 그 아이가 하기 싫으면 그만. 그러면 저 싫은데요. 저 그거 안 따를 건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제가 뭔가를 어떻게 대응할 방안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무작정 계속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그 학교 안에서 이제 예를 들면 그 중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선생님들이 지도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거는 그 학생들의 그냥 사생활인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 아이들을 불러서 뭐 지도하거나 이렇게 올바른 길을 안내하거나 이러는지를 않는 거. 그래서 그거는 학교 밖의 일이고 그 학생의 사생활이고 해서 간섭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너무 또 많이 봤었고 그래서 저게 과연 이게 교사가 맞는가라는 의문도 들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4년 동안 많은 선생님들을 만났고 대부분 다 좋은 선생님들이셨어요. 그러니까 짧은 기간에 참, 네, 정말 좋은 선생님들 만나서 잘 배우기는 했는데 제가 첫 직장에서 배운 게 뭐냐면 첫 직장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는 선생님이 가자마자 한 이틀 지나고인가 저한테 했던 말이 선생님, 다른 사람의 일은 절대 도와주지 마세요 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말을 듣고 대답은 네 라고 했지만 왜 도와주면 안 되지? 라는 이제 의문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남의 일을 대신 도와줬을 때 일을 제가 잘못이 됐을 때 덤탱이를 제가 쓰더라고요. 저의 잘못으로 이제 몰아가는 그런 경험도 하면서 직장에서 이 말이 지금 15년이 지났는데도 잊혀지지 않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인격적으로 다 좋으신 분들이지만 동료 교사들끼리 이렇게 깊은 이야기나 관계나 이제 제가 좀 내향적인 성향이라서 더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런 서로 돕는 것이 잘 없었어요. 선생님들 사이에서.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 수업을 하면서는 그 수학 상반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아까 얘기했지만 아이들 공부 잘한다 그랬죠. 공부는 잘하는데 못했어요.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선생님을 도구로 여기는 거죠. 성적 잘 받기 위한 도구로 여기는 표현은 하지 않지만 그런 것들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정말 교사는 도대체 뭐지? 하면 할수록 너무 이 선생님이란 직업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갈 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수학 하반을 갔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수학을 안 해요. 나는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해도 안 돼요. 이런 자존감이 너무 낮고 그리고 그런 그 수업 시간에 너무 대놓고 자는데 아무리 깨워도 소용이 없고 이제 그런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근데 그 아이를 또 깨우려면 또 실랑이를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또 너무 힘들기도 했고 그 배움에 대한 의지가 없는 그 모습들이 너무 안타깝기도 했었고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고등학교에 이제 제가 정말 잠깐 있었는데 문과반 수업을 했어요. 고3 문과반. 근데 30명 학생 중에 학생들이 수업을 많이 들으면 3명, 적게 들으면 1명. 근데 이 아이들은 모두가 예의상 들어주는 아이들. 그러니까 수능을 치는데 수학 성적이 전혀 필요 없는 아이들인 거죠. 그래서 거기서 정말 잠깐 있었지만 나는 여기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그러니까 교사로서 자괴감에 빠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그 학교에서는 제가 정말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고 왜냐면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힘을 얻는 건데 예의상 들어주는 게 너무 뻔한데 그래서 그 수업이 가장 힘들었고 정말 학교 가는 게 재미가 없었거든요. 이런 그 고민들을 이제 그냥 정말 교사란 무엇인지 도대체 내가 교사로서 가야 되는 길이 어딘지 계속 그런 길들을 찾게 되고 고민하고 정말 이대로 가도 되는 것인가라는 그냥 학생들이랑 그렇게 깊은 관계를 맺지 않고 그냥 내가 내 할 일들만 계속 이제 점차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들을 계속 하던 시기에 그 미래교육 비전 세미나 1회에 이제 접수 좀 하러 와달라고 해서 그 참석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참석해서 이제
모임의 형제님들께서 기독교 학교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데서 많은 전국의 선생님들이 모이셔서 하는 그 대화들이나, 그다음에 또 학교가 가고자 하는 이 방향이나 이런 거를 들었을 때 여기에 오면은 제 고민들이 해결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기필코 가야겠다. 그런 다짐을 하게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실험학교를 또 이제 준비를 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면 저도 그 실험학교의 교사로서 참여를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지원을 해서 그 실험학교를 이제 일주일 동안 저는 이제 수학을 가르쳤죠. 그래서 수학을 왜 배워야 하는지부터와 이제 학생들한테 그 수업을 한 3시간 정도 했을 거예요. 3시간 정도 했는데 그 아이들의 그 첫날 표정과 마지막 날, 그러니까 한 3일 정도 실험학교 출신이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한 2, 3일 사이에 변해요. 그리고 첫 수업이랑 두 번째, 세 번째 수업을 할수록 학생들의 표정이 변하고 이 수업을 듣는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되게 짧은 기간인데 그 일반 학교 그 공교육 현장에서 가르칠 때와는 또 다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배우는 거를 즐거워하는 게 느껴지니까 저도 가르치는데 즐거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학교는 정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했고, 그런 학교가 정말 진짜 세워진다면 정말 내가 정말 꼭 함께 하고 싶다. 나는 저곳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그러니까 실험학교도 1회, 2회 두 번에 걸쳐서 하기도 했지만 그 1회에 참석했던 학생이 그때 저희가 여름방학 때 실험학교를 했는데 2학기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정말 수학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2학기에 이제 학교로 돌아가서 수학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대요. 여전히 어렵지만 이제 그 배움의 필요성과 왜 해야 되는지를 알았으니까 정말 열심히 해보겠다 해서 열심히 해서 수학을 100점을 받았다고 편지를 보낸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 정말 정말 큰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아요. 아, 이런 게 가르치는 기쁨. 그래서 너무 그게 힘이 돼서 이제 교사로서 내가 계속 나아갈 수 있겠다라는 그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다른 환경적인 요소들도 하나님께서 어쨌든 저를 그냥 여기로 이제 보내신 것 같은데요. 디모데 학교에 이제 그래서 15년도부터 와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수학 교사로서 정말 수학을 왜 해야 되는지 첫 시간, 첫 일주일 동안 가르치는 것이 이제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학 수업에서 항상 그 첫 시간에 읽는 말씀이 사도행전 17장 27절인데요. 여기 전체 구절은 아니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서 발견하게 하는, 그러니까 발견하게 한다라는 게 이제 사도행전 17장 27절 말씀에 있는데, 그러니까 수학은 이 자연 세계를 보면서 너희들은 생각하게 한다. 관찰하면 질문이 생기고 궁금증이 생기고 자연스레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두셨다, 사람을. 그런데
사단은 자연을 오염시키고 자연을 파괴시키고 그래서 그리고 너희들로 하여금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 너희가 거기에 놀아나면 안 되는 거라고. 그 이야기를 첫 시간에 항상 하고, 그리고 사실 그 문제 푸는 수업을 처음에는 이제 하지 않아요. 다만 너희가 생각을 이 순서대로만 잘 하면 문제가 풀리는 거는 그냥 자연스레 따라오는 것이지, 이 문제 푸는 데 집중해서 정말 중요한 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를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수학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거고, 그 생각을 하려면은 너희가 정말 그 어려운 문제들을 그 낑낑대면서 그 수학 문제 풀고 나서 이 정수리 뜨끈뜨끈해지는 거 기뻐해라. 그게 진짜 수학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어려운 문제를 낑낑대면서 풀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나중에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도 그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생각하는 훈련을 해왔고, 그 과정대로 가면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겁나지 않는다. 어떤 문제가 와도 그것에 대해서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고 그거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수학은 문제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훈련해 가는 과정인 거다. 이거를 정말 수시로 얘기를 합니다. 첫 시간에 얘기한다고 해서요. 기억 못 하더라고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정말 매번 수학은 왜 하니? 생각하려고요. 이것이 나오도록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정말 제가 그러니까 이 학교 왔을 때 목표는 수포자 없는 학교였어요. 지금도 목표입니다. 근데 네, 너무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못해도 괜찮으니 끝까지 하자. 그런 태도들에 대해서도 이제 계속 가르치고 있고,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수포자란 말은 금지어예요. 뱉으면 혼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의 그러니까 마음밭을 일구는 것부터가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중등 수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정말 안 하려고 하고 힘들어하던 그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 딱 지나고 9학년 정도 되면 애들이 너무 열심히 해요. 배우려고 하고,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정말 눈빛이 정말 초롱초롱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변해가는 모습을 보는 것도 너무나 저한테는 큰 기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따르지 않는 이상 저는 안 나가고 싶어요.